자, 나스닥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한없이 오르다가 꺾이기는 꺾였죠. 꺾이긴 꺾였는데 이 조정폭이 여기가 끝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뭐 1만 초반대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 반등이 올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닷컴 버블 동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 지금과 비교해서 작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5배가량 상승이었고요. 이 첫 번째 요 하락이 마이너스 40%의 하락입니다. 다시요. 저점 대비 여기서 5배가량 상승했고 요 하락 있지 않습니까? 요 하락. 요 첫 하락. 요게 마이너스 40%였다. 고점 대비 여기까지가 그 후에 반등이 온 건데요. 얘가 5배가량 상승했고요. 기간 대비 거의 짧은 기간에 한 2년 만인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때는 진짜 난리였죠. 닷컴 볼 때는 지금은요 여러분 한 5배 오르는 게 한 10년 걸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배 되지 않겠습니까? 2012년 한 3천 부근에서 5배면 15,000, 16,000 찍긴 했는데 여기가 5배였고 지금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만약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한다면은 1만 선이 살짝 깨지게 됩니다. 그죠? 16,000에서 40%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락이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죠.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큰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월봉이라서요. 그러면 조금 더 일봉으로 가깝게 넘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건 25년 기간 동안이었고 지금 한 2년 정도 보여드리면 여기 이 상태인데 좀 재밌는 거는 보십시오.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페이크 치고 튀어 올랐는데 여기 반등보다 더 크게 보세요. 1보다 2가 더 낮았죠. 이것도 반등 역시도 1보다 2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약간씩 페이크를 주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튀어 오르려면 적어도 이 대각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더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시키려면은 이거 여기를 요렇게라도 좀 지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라도 대각선 유지가 돼야지 좀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달라서 쌍바닥인 경우도 물론 있죠. 여기는 쌍바닥이었잖아. 쌍바닥 찍고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라인을 지지가 되던 아니면 쌍바닥 지지되려면 쌍바닥도 좀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전저점이 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지돼야만 사실은 지금쯤에서 지지돼서 올라주는 게 오히려 반등을 바라보긴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 아랫단이 깨지게 되면은 1만 선까지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만 대까지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닷컴버블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는 더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더 좋긴 한데요. 버핏지수 이제 GDP 대비 미국의 GDP 대비 비교한 거로는 닷컴 버블을 지금 넘었고요. 그 버블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GDP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의 그 시가총액의 버블은 닷컴 버블을 넘었고, 그죠? 그러나 이제 근데 기업 자체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또 중요하죠. PER이 더 중요하다. PER은 닷컴 버블보다 좀 양호하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물론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나스닥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 이 상승폭보다 실적의 계산이 따라오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PER은 그나마 양호하냐? 여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요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번 돈을 써버렸어요. 뭐 했었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한 소각으로 써버렸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졌다. 그러면 사실은 PER, PBR 둘 다 떨어져야 되는데 PBR은 고공행진한 이유는 번 돈은 사실 자본총계로 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PBR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산, 가진 돈 대비해서 주가랑 비교하는 것인데 그 돈을 다 소각하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제가 볼 때는 매입에 소각하는데 많이 썼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그러니까는 물론 일단 시총을 낮췄기 때문에 주식술주 시총을 낮췄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그래서 PER이 닷컴버블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이 뭐 저평가냐? 그건 절대 아니죠. 양호한 애플조차도 PER이 저평가냐? 아니죠. PBR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평가죠. 뭐 보통 20에서 30 정도. 우리나라가 한 2에서 3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보다 PBR은 훨씬 더 고공행진이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기업, 이렇게 해서 양호한 기업도 그나마 애플 때문이죠. 애플이랑 뭐 몇몇 종목 때문인데 뭐 테슬라나 다른 거는 끼지도 못하고요. 숱하게 많은 기술적 버블 속에서 그나마 양호한 몇몇 애플이랑 몇몇 종목들 때문에, 구글 뭐 그런 애들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밑장 빼놓은 게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눈에 거슬리냐면, 주가를 띄우고 나서 주식을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EO가 이제 팔았죠. 작년에 했던 엄청나게.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다 파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주 같이 뭐 이게 뭐 말로는 뭐 주식 보유세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뭐 주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금이라 뭐 해도, 세금을 감안해도 뭐 여기 주식이 2배 3배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CEO들이 팔겠어요, 여러분? 세금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좀 많긴 했지만요. 주식 보유세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는 것도 어떻게 뭐 다 비슷하게 하자. 테슬라도 또 하고, 그리고 일부 기업 유상증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세계의 주가를 띄우려는 방법들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닷컴버블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닷컴버블 다시 일부 기업의 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5배까지 띄운 이 지점에서 이들이 뭔가를 팔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분식을 했다가 문제가 돼서 사라진 기업들도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스닥 당시 급등했던 기업들, 그죠? 닷컴버블 때 딱 따져보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상장 페이지에서 없어져 버린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시총상위가 글로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분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분식 중에, 그러니까 분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느 분기에 실적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지들이 팔려는 어느 시점의 분기의 실적을 조금 더 원래 잘 나왔겠지만 거기다 조금 더 몰아주고 나중에 요 손실을 이후에 좀 반영해서 나중에 실적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만약 이런 기업이 조금 만약에 나스닥에 좀 꽤 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제 PER은 엄청 좋아지죠. PER은 엄청 양호해지는데, 이 오름폭에 비해서 PER은 양호해지지만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은 지금 엄청 고평가된 이 PBR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소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PER조차, 근데 그것도 이제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죠. 과연 주식 소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은 과연 이 실적이 이만큼 올랐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2020년 21년 여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나스닥 예찬론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나스닥이 뭐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뭐 나는 이 마지막 고점을 한 번 더 불사르겠다, 뭐 그런 관점까지는 괜찮은데, 이 점에서 나스닥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는 거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PER이 그나마 양호한 것과, 그죠? 그러니까는 차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버핏이 애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데, 이제 버핏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버핏이 애플을 산 시기는 요 정도 시기였고, 그죠? 이 이후에는 안 샀다. 18년 이후에는 안 샀고, 그러고 20년 요 시점에서 일부 팔았고, 아직은 팔지는 않고 있지만은 언젠가 저는 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버핏도 자기 얘기대로 그렇게 애플이 지금도 좋으면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애플 올랐다고 안 사요?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자기가 평생 같이 할 걸로 하면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올랐어도. 오히려 조금 팔았으면, 판 걸 후회하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버핏은 이런 식입니다. 얍실하게 직급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양호한 기업조차도 이렇게 했는데도 PER이 저평가 아니고, 물론 이제 아주 고평가는 아닙니다. PER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없다.
이 의미는 여러분 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 실적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죠? 비대면 시대에 나온 이 수주의 실적을 유지한다고 해도 PER 자체가 낮아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긴 시기를 여러분이 PER을 보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기도 있고 이제 주식이라는 그겁니다. 돈이 몰렸다가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합니다. 대단한 버블인 것만은 확실한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헷갈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까지 개미들한테 넘길 것이냐. 근데 이제 개미들한테 넘기는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늘고 개인들이 이제 열폭하면서 오른다 열폭하면서 넘어간 후에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꺾일 줄 저는 한 이쯤에서는 꺾일 줄 알았는데 와, 이거를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게 역시 백신과 더불어 퉁쳐서 올리는 셈이죠. 이게 문제는 어떠한 패턴이 될 거냐를 생각할 때 이 패턴은 사실은 뭐 꼭 닷컴버블처럼 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정도가 나중에 이렇게 된 정도가 비슷한 모습이 될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죠? 퉁쳐서 올리고 너무 많이 퉁쳐서 올린 다음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다시 올릴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많이 한 번에 단기에 퉁쳐 올려놔가지고 굳이 막 위에서 다시 올리고 어쩌고 할 거 없이 이 아래에서 처분해 충분히 이득이 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저는 나스닥은 좀 그러리라고 봤는데 여기서 이번 반등도 전 조금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를 한번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점을 거기까지는 반등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또 모르죠. 더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진 후에 반등이 닷컴버블이 요 정도 나왔지만은 또 여기는 더 많이 나와서 헷갈리게 한 다음에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끝이 아닌 것도 염두에 둬야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뭐 어떻게 돼서 하던 넘든 간에 여기를 지지될 거니까 지지되고 오르게 되면은 이때도 지지되고 오르니까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죠. 그죠? 그러나 이제 CEO들이 고점을 좀 처분했다는 점과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보통은 이제 1년 내에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개인들이 막 달려든 상태에서 막 더 올리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도 올해 뭐 빠르면 여름이든 아니면 좀 늦으면 하반기든 간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게 닷컴버블처럼 이렇게 금방 빨리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거의 한 2년 만에 아작이 난 거거든요. 2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은 장기 추세가 깨지 않았는데 좀 조만간 위협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나스닥 하방 올인은 이 장기 추세가 깨질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인버스를 30%를 낀다고 하고 40%를 낀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뭐 인버스 우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좀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은 언젠가 이게 나갈 때는 이제 본격적인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추세가 나갈 때 근데 이 추세 안에 있을 때는 이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까지 다 마무리되고 어쩌고 하면 그때 본격적인 비극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로는 그러니까 중단기죠. 중단기로는 추세가 깨진 다음에 정확히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꺾여 있는 거는 좀 추세내로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가려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가 그죠? 조금 더 힘을 웅축했다가 해서 다시 튀어 오르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하더라도 반등한 척 하다가 훅 가버릴지 그거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모양이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이걸 좀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 증시보다 이거를 어떻게 잡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크게 잡으려면 이것도 이렇게 잡는 게 낫긴 한데 그죠? 이렇게 아랫단 깨면 급락. 이것 말고 여기도 사실 봐야 돼요. 여기도 깨지면 안 좋아요. 전저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전저점이지만은 여기도 전저점이거든요. 이 두 군데 맞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깨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인버스 늘려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그죠? 여기 깨면은 추가 급락을 반드시 봐야겠죠. 이제는 추가 반등 보려면 이 라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지난번에 여기 얘기를 드렸던 여기를 벗어나니까는 반등이 나왔죠. 그죠? 반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확하죠. 이게 반등이에요.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게 반등이란 말이죠. 다시요. 요거 벗어나면 반등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더 단기로는 요거 벗어나도 반등이 왔고요. 그죠? 이후에는 반등이 여기를 벗어나야지 올 건데, 이후에는 여기까지 뚫을 수 있을지는 이제 모릅니다. 요거는 이제 몰라요.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 하단 이 두 라인을 깨면서 그냥 수직 낙하할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만들려면은 이 두 라인 손절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 손절을 둘로 잡는 거죠. 그죠?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깨지면 인버스 늘리는 거겠고요. 더 반대로는 이렇게 뚫게 되면 인버스 줄이고, 뚫으면 줄이고, 깨면 늘리고. 인버스 투자.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은 깨면 나스닥 투자를 줄이고, 돌파하면 나스닥 투자 늘리고. 물론 제 의견은 언제든 이런 고점에서는 얼씬거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가 되면은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 일들이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